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자, 수업을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을 취하셨으니까요. 또 정신을 맑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뭐 한부모 가족시설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복지법상에서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노인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또 설비 및 건조물 등의 시설을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노인복지시설은요, 노인복지법령상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어요. 이거 꼭 잘 외워두시라 그랬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거, 다른 거는 주거, 의료, 여가, 이렇게만 이제 바뀌는데, 요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글자가 앞으로 왔죠?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자, 이렇게 7가지 노인복지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등의 이런 노인복지시설은 여러분들이 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정리를 하면요.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이 있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있다는 거 꼭 요 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니까요. 꼭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자가 들어가가지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그래서 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헷갈리지 않도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3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따로 구분인 시설이라는 명칭은 없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방문 요양이 있고요. 또 주간보호가 있고요. 또 단기보호가 있고요. 또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그런 기관인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직접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관을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중앙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고요.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자, 이 노인복지시설은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설치 신고를 한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가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요 4가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설치 신고를 해야 돼요.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설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지만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은 설치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령은 시행 규칙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또 위탁 운영의 기준, 기간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럴 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노인복지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다.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준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이 있고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이 양로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로원이 양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로시설, 즉 양로원은요, 노인을 입소를 시켜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 양로시설, 양로원은요, 대단히 큰 단위의 100명, 200명 단위의 그런 시설이 양로시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요, 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형성을 하고요, 급식과 일반 생활을 지원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이제 주택가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다. 노인복지주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를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노인복지주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이거 꼭 명심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은요, 입소 자격은요,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입소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입소 자격자가 60세 미만인 배우자나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는 해당 입소 자격자와 함께 입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요. 이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 외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거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동일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거와 요양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양원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말한 노인 공동생활가정하고 똑같아요. 소규모로.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 대규모 시설이라 그러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최대 9명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에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요. 꼭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요양자가 들어가면은 의료복지시설이에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주거복지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는요, 입소 대상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노인요양 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또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가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 그러니까요,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1번, 2번, 3번, 4번 이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하시고요. 자,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관이죠.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인복지관의 특이할 사항은요,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또 노인교실이 있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또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노인교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대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의 의무 채용시설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노인복지시설인데요. 이 재가 노인복지시설에는요, 방문 요양 서비스, 또 주간 야간 보호 서비스, 일명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하죠. 또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재가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이 재가는 있을 제자, 집가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이런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또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가 노인복지시설에는요, 이 시설의 종류라기보다는 서비스의 종류인데요.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이렇게 되는데요. 방문 요양은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이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는 것은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간 보호 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영어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데이케어 센터 뭐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단기 보호 서비스는 단기간 동안 이제 그 월 1회 이상 9일 이하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그 서비스가 단기 보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문 목욕 서비스는요, 목욕의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문 목욕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의 서비스는 그 밖에 제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노인 복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는요, 노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학대 예방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및 보급을 하고요. 등등의 이러한 각종의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산하에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를 신고받고요.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사례를 접수하고 또 노인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 노인 및 노인 학대자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또 피해 노인 가족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요. 뭐 각종 이런 노인 학대 신고 전화 운영을 통해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상담해주고 교육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남부에 하나가 있고요. 또 북부에 하나가 있고 또 동부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북부에, 경기 북부에는 여기 의정부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경기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일대에 노인 학대에 대한 그런 신고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 및 조사, 뭐 각종의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노인복지시설로서 7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의 업무로서는요,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직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을 하고요.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 등의 각종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노인들의 어떤 전용 쉼터로서 설치를 해서 보호하고 상담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또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렇게 해서 7가지 노인복지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혹시 이제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7가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가지치기해서 또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3가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2가지, 또 이렇게 각종의 그 새끼치는 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이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간 노인복지시설, 또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것만 노인보호 전문기관, 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또 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뭐 이게 뭐 아동복지시설, 뭐 장애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있지만 제일 많은 게 노인복지시설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인복지시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복지법에는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봐야 되고, 그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몇 과목을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무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양보호사 그러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에 그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그런 전문 인력이 요양보호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있을 법한데 이게 왜 노인복지법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규정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요양보호사는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하거든요. 그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의 근거 규정한 법은 노인복지법이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은 노인복지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 요양보호사에 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채용 의무 조항이라든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 제도라든가 또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자격증을 교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이 노인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양보호사의 결격 사유,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조건, 뭐 정신질환자라든가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들, 또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통상적으로 이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없어요. 3년이 아니에요. 통상 이게 3년이 경과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자격의 취소에 대해서 쭉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 조치로서 긴급전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389번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1389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목적은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국번 없이 1389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는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노인학대의 신고 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람들은 노인학대의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또 장애인복지법상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불량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또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뭐 등등의 이러한 사람들은 다 노인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될 노인학대의 신고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경찰관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에요. 교사, 보육교사, 학원 종사자, 소방관, 이웃주민 등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15번까지 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사람과 위에 1번서부터 15번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 가지고요. 뭐 여러분들은 당장 이게 필요 없지만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요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만 묶인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충 신고 의무자와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학대 예방 조치로서 이제 금지 행위가 있어요. 금지.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1번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상에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규정이요. 노인에 대한 상해예요. 노인에 대한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이 금지 행위 중에 대표적인 거고요. 이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노인 학대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보조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받은 노인의 법적 대리인이라든가 직계 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 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뭐 참고를 하시고요. 또 뭐 노인복지법상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그 운영 비용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정부의 지원은 부담금하고 보조금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여기 1번서부터 3번까지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이건 부담금이에요. 건강진단, 상담, 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또 노인복지시설의 그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재가 노인복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수납 및 청구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 그래서 비용의 보조, 그러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는 비용을 보존한다. 이렇게 보조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유류 물품의 처분입니다. 복지 실시 기간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이게 남기구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요. 부족이 있을 때는 유류 물품을 처분해서 그 대금을 충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권리구제에서 심사 청구 또는 해당 복지시설 실시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복지법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벌칙.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는 이런 벌칙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 노인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예요. 이 점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시고요.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요,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과 사법경찰 관리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또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예를 들면 1번서부터 5번 이렇게 있는데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뭐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한번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운 그 노인복지법 잘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노인복지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